오늘 트럼프가 협박한 의약품 관세 250%의 무풍지대가 3,000당 제약입니다. 그 이유를 아시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는 KKAAYYY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000당 제약의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비전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IR을 통해 공개된 놀라운 사실들과 뜨거운 질문들. 3,000당 제약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인슐린 IND 신청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인슐린 IND는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론은 IND 신청이 실제로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명확히 밝혔죠. 더 흥미로운 건 인슐린 프로젝트에도 글로벌 성격의 파트너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시장의 뜨거운 감자, 리벨서스 경구 제형의 비스터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3,000당 제약의 에스페스 기술은 오리지널 약물인 리벨서스가 사용하는 스낙 흡수 촉진제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 비스터디만으로 허가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000당 제약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FDA 가이드라인에는 스낙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3,000당 제약은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스터디를 진행했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추가 임상이 필요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관련 파트너사도 이 기준을 수용하고 있다고 하니 3,000당 제약의 기술력과 전략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스낙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비스터디만으로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FDA 가이드라인과 파트너사의 수용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3,000당 제약의 생산시설 계획은 어떨까요? 당초 작년 주총에서는 해외 생산시설에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미국, 제3세계 세 곳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허 이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세마글루타이드의 물질 특허가 2026년, 2028년, 2031년에 순차적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각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해당 국가로 제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기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준비 상황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회사인 옵투스도 향후 후보 생산 기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니 국내 생산 기반 마련에도 기대가 됩니다. 중요한 소식 하나 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고용량 제형 개발에도 일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하네요. 3,000당 제약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2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았으며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최초로 판매되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PFS 제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수출 물량의 약 90%가 PFS 제형이라고 하니 뛰어난 경쟁력을 짐작할 수 있죠. 미국과 일본에서도 파트너사와 공급 계약을 맺고 연내 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유럽에서도 8월 허가가 예상됩니다. 3,000당 제약은 프레제니우스 카비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미국 및 라틴 아메리카 6개국 라이선스 20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 시도가 활발하지만 3,000당 제약은 독보적인 PFS 제형 기술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0당 제약의 캐시카우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저마진 제네릭과 조영제 사업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현재 허가받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은 3개 정도이며 올해 추가로 3에서 4가지 품목이 허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체 물량의 약 80에서 90%는 내년에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IR에서 언급했던 전체 매출 목표인 약 1천억 원 수준은 내년 말쯤부터 실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미국 제네릭 시장의 높은 허들로 인해 일정이 지연된 부분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획대로 성실히 진행 중이며 아일리아와 시점이 겹치면서 매출이 동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삼천당 제약의 안정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비만 및 당뇨 치료제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삼천당 제약은 에스페스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비만 및 당뇨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오리지널 제품인 리벨서스와 동일한 유효 성분을 사용하지만 자체 개발한 에스페스 기술을 사용하여 제형 특허를 회피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오리지널 약물과 동등성을 확인했으니 기술력은 이미 입증된 셈이죠.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부터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며 2027년부터는 비만 적응증 허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세마글루타이드 시장은 매우 크고 급성장하고 있으니 삼천당 제약의 성장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티르제파타이드 관련해서는 삼천당 제약이 티르제파타이드 기반의 당뇨 및 비만 치료제에 대한 계약을 협의 중이며 일라이릴리와의 협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티르제파타이드는 GLP-1 수용체와 GIP 수용체 모두에 작용하는 이중작용 비만 치료제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바로 이 티르제파타이드 성분이죠. 현재 마운자로는 주 1회 주사 형태로만 존재하지만 삼천당 제약은 먹는 형태의 제제를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하니 또 한 번의 혁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티르제파타이드의 용량 조절과 체중 감량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투여 방식과 1회 투여 방식 모두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 감량 목표 수치는 임상시험 프로토콜의 목표 수치와 직접 관련이 있어 현재로서는 공개가 어렵다고 하네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제형에서 1회 제형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선택지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2에서 3회 제형을 먼저 출시한 후 1회 제형을 추가 출시하거나 두 가지 옵션을 병행,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1회 투여 제형으로 바로 진행할 경우 임상 설계가 더 복잡해져 개발 기간이 약 1년가량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임상 진입 목표 시점은 추후 임상 진입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주주 대상 IR과 대규모 IR에 대한 혼선이 있었죠. 사실 IR 표현 방식이 어떻든 주주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는 같다고 합니다. 참석 가능한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전체 IR 현장을 녹화해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 정보 격차를 줄이고 누구든 접근 가능한 열린 IR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점을 조율 중이며 새로운 정보나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구성으로 준비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에스페스 기반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인슐린 프로젝트가 모두 잘 진척된다면 정말 엄청난 기업 가치 실현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회사 측에서 현재 가장 우선순위로 경계하고 있는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선 대외적 리스크로는 기술 경쟁이 있습니다. 주사제를 경구제로 전환하는 것은 전 세계 제약사들의 꿈과 같은 기술이며 유사 기술을 테스트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내적인 리스크는 임상 설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임상 목표가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시장성과 평가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을 30%로 설정했는데 실제 28%가 나오면 실패로 간주될 수 있는 것처럼 최대한 신중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기술 경쟁 측면이 더 경계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당사 기술을 위협할 만한 직접적인 경쟁사는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곳, 중국의 여러 시도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증되었는지는 의문이며 국내에서도 2에서 3개 기업이 유사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슐린 IND 신청 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3월 주총 당시 조만간 IND 신청 예정이라고 확정적으로 언급했지만 지금은 3분기 중반이죠. 2분기 안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주들의 실망감도 컸을 겁니다.
삼천당 제약은 이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주가 변동과 맞물려 9월 24일 이전에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공정상의 물리적 이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은 원래 주사제인데 이를 경구제로 개발하려면 기존 주사제 제조 라인을 끊고 경구제 라인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전면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간 거의 다 됐다는 표현을 반복드려 죄송하지만 현재는 실제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올해 안에는 IND 신청이 확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월 24일이라는 날짜 자체보다는 그 시기를 전후해 나올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다는 점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8월 중 유럽 아일리아 허가, 9월 24일 이전 국내 아일리아 품목 허가 가능성, 그리고 미국 시장을 위한 아일리아 허가 신청 준비 등 굵직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는 정말 믿어도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IR 담당자 스스로도 형식적인 응대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진심을 담아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불만을 가졌던 B-스터디 최종 보고서 공개 지연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4월 NDR에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6월 말에서 7월 초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공개는 7월로 넘어갔죠. 경구용 인슐린은 전례가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돌다리를 두드리듯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는 IND 신청이 확실히 이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르제파타이드 물질 특허 분쟁 가능성과 리라글루타이드 개발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티르제파타이드는 현재 물질 특허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연구 목적의 개발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상 완료 후에도 상업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 법적 분쟁 소지가 없다고 하네요. 이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다수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리라글루타이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제약사가 생산 및 유통 효율을 고려해 오래된 약이라도 계속 판매를 이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라글루타이드는 GLP-1 계열 당뇨 치료제 중 올드 드럭이지만 여전히 환자 수요가 존재하고 당사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전략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 대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리라글루타이드의 사업성이 세마글루타이드보다 더 우수하다고 판단된다면 파트너사와 협의해 해당 제품을 우선 상업화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삼천당 제약은 과거 안약과 아일리아 시밀러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경구용 인슐린과 경구용 GLP-1이라는 꿈에 먹는 주사제를 통해 당뇨병 치료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에스페스 플랫폼은 주사로만 가능하던 약물을 먹는 약으로 바꿔주는 삼천당 제약의 핵심 기술입니다. 약물을 나노 사이즈로 감싸 위에서 빠르게 흡수되게 만드는 이 기술은 위산이나 소화 효소에 의해 약물이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단백질 약물이 소화되지 않도록 특수 고분자와 약물을 약하게 붙여서 보호하는 바이오 복합체 기술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 기술로 위장에서 바로 흡수되도록 만들어 약효는 빠르게 흡수율은 높게 만든 것이죠. 경구용 인슐린 SCDO03은 복용 후 15분 만에 혈당을 낮추고 4시간 이상 약효가 지속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기존 기술을 쓰던 오라메드가 2시간 뒤에야 효과가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8배 빠른 속도입니다. 복용량도 절반이면 충분하고 흡수율도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경구용 GLP-1인 SCD-506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돕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으로 당뇨병은 물론 비만 치료제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삭센다,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등은 모두 GLP-1 기반 약물이며 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벨서스,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와 마운자로의 주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는 각각 연 매출 수십억 달러를 기록하며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GLP-1 중 하나인 리라글루타이드를 경구용으로
개발 중이며 이미 미국 제약사와 독점 판매 계약의 텀싯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기존 GLP-1 경구용 약물이 스낙 기반이라 특허 장벽이 높지만 삼천당 제약은 에스패스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특허를 회피했기 때문에 2026년부터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FDA에 등록된 부영제만 사용하여 안전성도 확보했고 임상 속도도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에스패스가 단일 약물이 아닌 플랫폼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즉 GLP-1과 인슐린뿐만 아니라 다른 주사제들도 경구제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시장 규모는 어떨까요? GLP-1 계열만 해도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비만 치료제 50조, 당뇨 치료제 50조 시장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경구용 인슐린은 1형과 2형 당뇨병 모두에 활용될 수 있으며 경구용 GLP-1은 2형 당뇨 환자와 비만 환자를 아우르는 구조이기에 시장 확장성은 훨씬 더 큽니다. 이 모든 수요를 포함하면 경구용 인슐린과 GLP-1 시장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60조 원 이상이며 잠재적으로는 80조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삼천당 제약이 이 중 10%를 점유한다면 연 매출은 6조 원, 글로벌 파트너와의 계약 구조상 이 중 절반인 3조 원이 삼천당 제약 몫이 되고 그중 80%가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면 연간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매분기 현금 흐름이 6천억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구조라면 현재 시가총액이 5조 원에 머무는 것은 매우 과소평가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PER 10만 적용해도 24조 원, 보수적으로 PER 7을 적용해도 16조 8천억 원에 달하니까요. 낙관적으로는 임상 성공과 글로벌 판매, 본격화까지 고려하면 삼천당 제약의 가치는 20조 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삼천당 제약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안과 치료제 기업이 아닙니다. 에스패스라는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당뇨 및 비만 치료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먹는 주사제 에스패스. 그 기술의 진짜 잠재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